제가 저희 치과 직원한테 4,225원을 주면서 교자 455g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면 우리 직원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빅팀입니다. 집에서 먹던 냉동 만두가 다 떨어져서 비비고 왕교자를 사려고 봤습니다. 쿠팡에서 455g짜리 비비고 왕교자를 1+1 행사를 해서 8,45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5g짜리 비비고 왕교자 한 봉지는 4,225원에 팔고 있는 셈이고, 이걸 팔고 있는 사람은 이 가격에 팔고도 수익이 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치과 직원한테 4,225원을 주면서 교자 455g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면 우리 직원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돈을 가지고는 만두 만들 재료도 제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직원이 만두 만드는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만 쳐도 30분이 걸리면 4,580원이니까 이미 인건비만으로도 금액이 오버가 됩니다. 아마 최대한 서둘러 밀가루 사와서 반죽하고 만두피 몇 장 만들고 나면 이 돈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만두를 빚기 위한 도구도 보통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혹시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장비와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도 몇 배로 들어가고 최종 퀄리티의 경우도 그다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개개인이 집에서 만두를 1인분씩 만드는 것보다는 유명 가게에서 요리사가 대량으로 만드는 편이 가성비가 훨씬 좋을 것이고, 그보다는 만두 공장에서 만두를 생산하는 편이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만두 공장 이야기를 왜 했느냐? 바로 전기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만두 공장과 비슷한 현상이 에너지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변환 과정을 거칠수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예전에 공학을 배운 사람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내연기관에서 에너지를 직접 뽑아 쓰는 편이 에너지를 여러 번 변환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뗀다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가지고 바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차를 굴리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기름을 떼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굴리면 중간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아 효율이 나쁠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기름을 떼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 승합시킬 때 로스가 생기고, 송전할 때 로스가 생기고, 강압시킬 때 로스가 생기고, 배전할 때 로스가 생기고, 그걸 다시 전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에 충전할 때 로스가 생기고, 그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때 또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가 생산되고 이동하고 변환되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손실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기름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가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만두 공장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의 내연기관에서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잘 만들어 넣더라도 효율이 극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발전소 정도의 규모라면 애초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전부 다 고려하더라도 전기로 자동차를 굴리는 편이 기름을 직접 떼는 것보다 에너지 손실이 더 적은 겁니다. 이게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진짜로 전기차 효율이 안 좋았는데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기는 했지만 전기와 관련된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겁니다. 내연기관을 가진 통상적인 자동차가 100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기름을 넣으면 19 정도의 에너지만이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100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기름을 화력발전소에 집어넣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굴리면 모든 로스를 고려하고 난 후에도 바퀴를 굴리는데 38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구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기름을 써서 에너지를 냈을 때 전기차의 경우가 기름 넣어가는 차보다 2배 정도의 효율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름을 직접 태우는 것보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전기 자동차가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꼭 기름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를 태울 수도 있고 원자력이나 대체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름만 넣고 비교해도 효율이 좋은데 더 저렴하거나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다른 에너지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운전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비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바로 뽑아 쓰는 방식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는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의 태생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인류가 가진 기술들 중에서도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 기술에 속합니다. 게다가 오염물질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인데다 희귀한 자원 문제, 배터리 수명까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완충했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의 몇 배나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에너지 효율에 관한 부분이라면 전기 자동차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가진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뛰어넘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